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네탑 3부 49화 리뷰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각 2월 10일 12시 9분이고요. 첫 장면은 차가 봉인 해제되고 나서 공격을 한번 날리고 야스라차가 생각 외로 혼전이 벌어진다고 얘기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차 자체가 굉장히 처음에 공격을 때리고 나서 무턱대고 자아두고는 쓸어버릴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야스라차가 굉장히 치밀하고 은근히 지능캐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칼라반보다는 조금 더 지능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야스라차에게 복귀하라는 명이 들려오고 여기서 보니까 사령부에서 이렇게 지시를 내려왔는데 두 명의 성벽의 영웅들 중 한 군데의 성벽 영웅만 자기네 편으로 돌리게 되면은 바로 한쪽은 임무를 종료하는 쪽으로 얘기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둥지 쪽으로 비선별 인원들을 몬 다음에 거기서 한꺼번에 괴멸시키는 거죠. 사실 비선별 인원과 접촉하고 있는 게 퍼그 인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말 아도리자드가 군부는 세 가지 목표를 다 섬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잘 이룰 수 있는 게 둥지로 모아서 한꺼번에 쓸어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척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야마를 처리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는 야스라차인데요. 제가 야마보다 야스라차를 조금 더 우위로 본 것은 야마의 전신 의태를 보고도 야스라차가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강함에 깜짝 놀랄 필요는 있는데 전혀 그런 면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기 전에 켄을 자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마가 보고서 당황해서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려다가 결국에는 아디오스라는 말을 하면서 야스라차라는 캐릭터를 정말 조금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리고 야스라차 눈을 보면은 그 눈동자가 약간 어떤 한 그 귀여운 캐릭터가 막 이렇게 만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기분 탓인가? 여튼 부하가 죽고 나서 저는 정말 놀라웠던 장면이 조언을 외치면서 바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차라리 야마가 진짜 극도로 분노하는 그런 발광하면서 분노하는 장면을 차라리 넣지 왜 눈물을 갑자기 넣어가지고 초반의 이미지랑은 너무 다른 여린 야마의 모습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조금 너무 아쉬웠어요. 야마의 카리스마가 더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결국 야스라차는 또 인질을 잡습니다. 지금 시네탑에서 가장 많은 비판들이 일어나는 게 이 인질극으로 해가지고 계속 싸울랑 말랑 와리가리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인질극만으로 시간을 엄청 끌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진행된 전투는 칼라반하고 화이트의 전투 말고는 따로 없기 때문에 독자들의 분노가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케이지에서 지금처럼 조용히 숨어 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워프를 해서 야마의 공격이 통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야스라차 크게 외치는데 견족들이 대부분 죽고 간부들은 적의 군단장에게 잡혀간 것 같다는 소식을 쿠넥에서 듣는 밤입니다. 그래서 결국 화면은 둥지로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약간 마스테니 자나드가 설명충이 됩니다. 설명충. 갑자기 만약 자기가 혼자 여기 있었다면 혼잣말을 이렇게 설명하는 식으로 얘기를 할 리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 작가가 이 둥지라는 곳에 대해서 떡밥을 풀면서 이 구조와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어떻게든 해줘야 되는데 얘기해 줄 사람은 없고 근데 그걸 이제 마스체니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다른 정보들과 함께 겸사겸사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보세요. 등지 중앙에 있는 거대 부유석, 통칭, 얼어붙은 폭포 이거를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얘기할 리가 너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너무 강력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띄우는 저 거대 부유석은 하이랭커들조차도 특별한 장치 없이는 주변에 다가가기가 힘들다. 이 부유석 자체가 하이랭크들조차도 특별한 장치 없이는 주변에 다가가기가 힘들지라고 하는데 이 특별한 장치가 무엇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게 특별한 장치가 뭔지 일단 떡밥이 주어졌고요. 왠지 밤이 이 특별한 장치 없이 그냥 통과할 것 같은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거대 부유석 안쪽으로 침입해서 들어가는 게 전쟁의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부유석 안에 무엇이든 옮길 수 있는 이동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공방에 의뢰를 했고 로포비아 가주가 의뢰를 했고요. 오랜 연구 끝에 공방은 저 이동장치를 만들어 주었는데 폭포를 흐르게 하는 빛이라는 이름을 가진 저 이동장치는 1년의 예열을 거쳐야만 작동할 수 있지만 저 거대한 부유석 안에 어떤 물체나 생물이든 옮겨놓고 꺼낼 수 있는 힘을 가졌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는 1년의 예열인데요. 결국엔 예열이 다 되었을 때
작동을 할 때 하진성을 쏙 넣는다는 건데, 로포비아 가주가 기존에 자신이 아끼던 동물들의 알을 숨겨놓았다고 하고 지금은 다 부화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그 괴수들 뭐 20몇 종이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괴수들의 알이 여기 있었던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 부유서가는 바깥의 시간의 흐름을 거부해서 알도 부화하지 않고 인간도 늙지 않으니 알을 숨기기엔 최적의 장소였던 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은 필요가 없어져서 아버지가 로포비아의 가주에게 부탁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가둬놓는 보물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물들에 대해서 마스체니가 좀 관심이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 하진성을 구하기 위해 들어갈 때 왠지 쿤도 같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고, 거기서 좀 좋은 보물들을 쿤이 가지고 옴으로써 조금 아이템 빨적인 업그레이드를 좀 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진성 또한 여기 갇힌다고 하는데, 이전에 봉인했던 영웅들과는 다른 이유가 하진성은 일단 하가문이고 십가주와도 안면이 있는 사이고, 근데 중요한 점은 십가주와 안면이 있는 사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이벤트를 일으킬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포비더그 스트항만 봐도 십가주와 비선별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거의 벌레 취급하는 좀 오만함에 찌들어 있는 가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안면이 있다 그래서 큰 관계가 있나? 이것도 나름의 떡밥이죠. 십가주와 안면이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유리공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하가문과의 관계에서 협상 재료가 된다. 그러니까 하진성을 주면서 뭔가를 받는다는 건데, 이거는 아직 전혀 무엇을 협상할 수 있을지는 전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아닌 아버지만 건드릴 수 있는 이곳에 가두는 것이 좋은 선택일 거라 판단한 것이려나? 라고 얘기하는데, 읽다 보니까 제가 지금 방금 알게 된 건데, 결국에는 이 하진성을 마스체니가 자하드에게 바쳤고, 자하드 군에서는 하진성을 가두는 것을 여기로 정했다라는 건데, 마스체니의 판단이 아니군요. 그리고 또 떡밥이 주어집니다. 사령부는 나와 극소수를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않은 이 정보를 비선별 인원이 알고 이곳에 찾아오게 될 거라 예상하고 있는 것 같다. 그 극소수에 어쨌든 대장이라는 작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이 대장이라는 사람이 이 극소수에 어떻게 포함 될 수 있는 인물인지 더더욱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소년과 그와 동조한 세력들을 이 요새로 불러들여 모두 몰살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다. 어쨌든 이렇게 마스체니의 설명충으로 이번 화가 끝나게 되는데요, 사람들의 분노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 3부 본편이 아니라 3부 프롤로그만 보는 느낌이다. 빌드업이 필요하긴 하지만 뭔가 알맹이가 빠진 느낌은 어쩔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실히 이게 진도가 시원시원하게 안 나가다 보니까 전투씬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와 칼라바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거 말고는 좀 너무 답답하고 전개가 빨리빨리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장면 전환도 너무 막 전환이 많이 되고, 그래서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비판적인 얘기들이더라고요. 싸울랑 말랑 결국에는 안 싸운다. 캐렐람이 쏘아올린 화살이 스토리를 산으로 보냄. 사실 이것도 캐렐람도 빌드업 원로예요. 사실 둥지를 위한 캐렐람이었죠. 다음은 영웅 봉인 해제시켜서 자하드 편으로 보냄. 근데 진짜 도원이 자하드군이 되어서 밤팀을 공격하는 전기까지 일어나면 진짜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설마 그러진 않겠죠? 가시는 이쯤 되면 데코레이션임. 아니 아무리 수련이고 뭐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밤에 전투력을 숨기기 위해 가시를 뭐 수련 목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맨날 가시 타령하니까 가시 없이 어떻게 하지, 가시 없이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그거 듣는 게 이제 너무 귀찮을 정도예요. 그리고 사실 두 번째 가시 정도로 비빌 수 있는 레벨이 아니라 빨리 마도라크 통해서 가시를 세 번째 가시를 받아야 그나마 좀 비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야마는 완전 은퇴하면 난리 날 것 같은 묘사하다가 야스라차한테 관광당하다 견족 태반이 죽었다. 근데 좀 그런 게, 야마가 완전 은퇴하면 진짜 난리 날 것처럼 하긴 했어요.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유효타를 날린 게 거의 없어. 그냥 보여주고 뭐 더 있긴 한데, 이 정도만 하다가 뭘 했는지 아무것도 표현이 안 돼요. 차라리 유리자드의 막 카락카락 싸울 때 그 장면들이 훨씬 시원시원하고 파괴력이 있어 보이고 힘세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어서 너무 답답해요. 저 부유석 폭포 안에 마지막 가시 조각이 있다에 내 불알 건다. 이분 라이브 건다네요. 라이브는 걸 수 있지. 거꾸로 하면 좀 걸긴 그런데 라이브 정도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없거든요. 거기에 가시가 왜 있어? 진짜 있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슬레이어가 진짜 너무 약하게 나와요. 여튼 오늘은 조금 길게 얘기했는데요, 시네탑 오늘자 편 리뷰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이 시간대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꼬박!